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 등 건물의 사업성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사업성이 맞아야 건물을 짓지라고 하는 데 대한 것입니다. 저는 본 채널에서 주로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의 설계와 건축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과 건축과 관련된 일반적인 이야기, 특히 재테크, 부동산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두 주제가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건축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내용이고, 앞으로도 설계와 공사에 관련된 내용도 계속 보완해 나가겠으며, 이러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본 채널에 초기에 제작된 영상들이 많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는데, 건축을 하다 보면 부동산에 투자하려거나 건물을 지으려는 사람들과 많은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는 뜻밖에도 막연한 생각과 방법으로 이런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투자하려거나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고 그 절차 또한 간단하지 않은데도 이런 데 대해서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부동산이나 건물을 짓는데 극히 필수적이고 중요한 사업성과 경제성을 확인하는 정확한 방법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건물을 지으시려는 분,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현대 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성과 경제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과거와는 달리 현대 건축에 있어서는 다른 어느 것보다 사업성과 경제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중세시대나 종교건축 등 이때 건축된 궁전이나 성당 등은 사업성이나 경제성보다는 정치적이나 종교적인 목적으로 건축되다 보니 비용이나 공사 기간에 크게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대건축, 특히 상가주택이나 꼬마빌딩 등 건물의 경우 사업성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답고 뛰어난 건축이라도 사업 자체가 안되며 그 누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더구나 건축이란 옷이나 구두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자금과 설계와 허가 그리고 공사까지 적어도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는 적어도 1년 이상 소요되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사업성과 경제성 판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그러므로 이런 건축을 하려거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막연한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만 듣고 따라 판단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면밀한 사업성 검토를 한 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즉 정확한 시장 분석과 관련 법규나 규정 등 법적 검토, 이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를 파악한 후 소요되는 비용, 즉 설계비, 감리비, 설계 구현비, 공사비, 재세금 등을 산정하여 이러한 자금의 확보와 예상되는 수입 금액을 명확히 판단하는 등 전체적인 사업성 판단과 함께 경제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이 정확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나 부동산 사무소 등의 막연한 생각이나 조언만이 아닌 건물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서는 시장조사 전문가, 건축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조사와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역이나 대지에 대한 수요 예측이나 분양 및 임대성, 특히 해당 대지의 법적 검토와 설계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예를 들어 그 지역에 아무리 원룸이나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분양이나 임대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법상 해당 지역에 그런 건축이 가능한지, 그리고 해당 대지의 건폐율이나 용적률, 주차장 확보, 일조권 등 관련 규정을 고려한 이와 같은 건축 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사업성 검토를 하는데 극히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규모가 나와야 공사비 등 투자 금액을 정확히 파악해 볼 수가 있고, 또 분양이나 임대 금액도 건물의 종류와 평형 그리고 면적이 확정되어야 어느 정도 예상 수익을 산정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재세금 등 전체적인 사업성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기획의 중요성과 건축주들의 모습을 보면 바로 이러한 것이 기획으로 이 기획이 이런 부동산에 투자하려거나 건축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영상 등에서 기획의 중요성에 대하여 수차 설명한 바가 있는데 대체로 건축은 기획, 설계, 시공, 사후관리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건축을 한다면 일반인들은 흔히 설계나 공사 과정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어떤 의미로는 기획이 설계나 시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에 따라 건물의 종류, 규모 등이 결정되므로 대지 선정이나 대지의 크기 그리고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으로 심하게 말한다면 기획만 잘 되었다고 한다면 설계나 시공은 다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도 있으며 전체적인 사업의 승패가 달려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 투자하려거나 특히 이런 건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들을 보면 대체로 이 모든 과정을 자신들의 생각이나 주위의 부동산 사무소의 막연한 조언만 듣고 어설프게 결정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즉 땅을 살 때 건축사 등과 법적인 내용이나 그 땅에 어떤 건물이 어떤 규모로 건축될지 알아보지도 않은 채 대체로는 그냥 땅을 매입하고 땅을 산 후에야 설계를 하려고 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이는 완전히 순서가 뒤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성 검토를 해보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는 땅을 산 후에 사업성 검토나 법적, 건축적인 검토를 하는 것인데 땅을 산다는 것은 건축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땅값과 건축비까지 생각한다면 엄청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위험천만한 일을 그렇게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설계와 건축의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면 뿐만 아니라 낡은 건물 등 대지를 보유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대체로 이런 분들도 인근 부동산 사무소나 주위에 참고할 만한 사람들로부터 대충 알아보거나 특히 설계에 있어서도 가설계라 해서 막연히 알아보니 부동산 사무소에서도 그렇고 설계를 하는 사람들도 설계를 확실히 할지도 모르는 채 가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책임있고 철저하게 그러한 일을 정확하게 알아볼 것인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것은 부동산 사무소도 예를 들어서 아무리 1.5룸이라 하더라도 정확한 면적과 평면 구조도 모르는 채 명확한 분양이나 임대 금액을 말해줄 수는 없을 것이고 또 설계도 다 같은 설계가 아닌데 해당 대지에 어떤 건물의 건축이 가능한지 즉 분양이나 임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또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따라 다르며 그리고 또 어떤 건물이라도 이에 수반되는 주차 계획과 건물의 배치, 각 세대의 평형, 세대수 그리고 해당 가구의 평면 구조, 더 나아가서는 건물의 층고와 천정고뿐만 아니라 건물의 디자인 등이 그 사업이나 건물의 사업성과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인데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와 생각으로 설계를 하고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다 같은 대지라도 그 활용도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는 것으로 설계와 시공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경쟁력, 차별성 그리고 사업성에 관한 것을 말씀드려 보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는데 세상에는 많은 건물과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그런 건물을 짓거나 그런 사업 구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는 엄청난 종류의 유사한 건물과 부동산들이 있는 것이죠. 특히 신도시와 같은 경우에는 한 지역에 수십 내지 수백 가구의 유사한 건물이 건축되거나 신축될 예정인데 이런 경우 상가나 각 세대뿐만 아니라 특히 건물의 외관 등 전체적인 면에서 경쟁력과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도로나 주변 상권, 거주 환경 등 주어진 조건에 따른 것도 있어서 대지를 물색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고 또 건축물의 설계나 시공도 이러한 경쟁력과 차별화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꼭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비용, 같은 노력을 하는데도 건축물은 설계나 디자인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는 마치 옷이나 화장 등과 같아서 비싸지 않은 옷과 치장을 하는데도 멋스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고 촌스럽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건축물은 장기적으로 지루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물론 이런 시각도 주관적이긴 하겠지만 그런 가운데서 간결하면서도 객관성 있는 디자인과 설계로 경쟁력과 차별을 하는 것이 이러한 건물의 사업성과 수익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상가주택 등의 사업성과 경쟁력을 확인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 현대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성과 경제성, 두 번째로 사업성과 경제성 판단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세 번째로는 기획의 중요성과 건축주들의 행태, 네 번째로는 설계와 건축이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 또 마지막 다섯 번째로 경쟁력, 차별성, 그리고 사업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이러한 이야기는 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오랫동안 건축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상담하고 만나면서 대부분 부동산 투자자나 건물을 짓겠다는 건축주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그냥 땅을 샀다가 나중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의도한 건물을 짓지 못해서 낭패를 당하거나 사업성이 생각보다 나오지 않아 크게 실망하는 경우 등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에 대한 전문성과 세분화된 설계자들은 많은 경험과 실적으로 이런 경쟁력과 차별화된 방법을 발휘하기도 하는 것이죠. 또한 신도시 상가주택 건축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까지 땅을 구하는데 미리 설계를 해보거나 설계자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아무리 신도시에는 상가주택만 가능하고 건폐율, 용적률, 가구수까지 정해진 곳이라 하더라도 필지에 따라서 일조권이나 특히 주차계획은 대지의 위치와 면적이 같은 땅이라도 편차만별이므로 반드시 기본 설계를, 사람들은 가설계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것을 해보고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쟁력과 차별화를 위해서는 해당 건물에 대한 전문성과 세분화된 실적과 경험을 가진 설계자로부터 건물의 배치와 평면 구조, 그리고 중요한 외관 디자인 등을 위한 설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혹시 이런 데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